김태우의 중개사TV 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시법 및 세법 15번을 풀어드립니다. 자, 15번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의 당사자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등기의 당사자 능력이란 것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물어보는 겁니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크게 자연인과 법인, 회사를 말합니다. 자연인은 사람을 말하죠. 자, 사람과 회사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들어갑니다. 1번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것은 문중과 종중 또는 교회, 무슨 협회를 말합니다. 자, 문중, 종중 또는 법인 아닌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단법인 또는 협회, 교회, 문중, 종중도 그 이름으로, 그 사단 또는 재단 이름으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굳이 대표자, 문중, 종중 이름으로 첫째 큰아들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어떤 등록관청에 등록된 문중 이름이 있겠죠. 그 문중 이름으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문중 이름으로 또는 사단 이름으로 법인 아닌 사단 이름으로 등기가 되지 않아서 대표자나 또는 장손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돼서 이제는 장손 이름으로 등기를 해도 되지만 또는 문중 이름으로도 등기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문중과 종중은 그 사단 명의로 또는 문중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굳이 대표자가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면 틀린 말입니다. 하여야 한다 하면 안 돼요. 자, 사단 명의로 문중 이름으로도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는 말로 갑니다. 자, 사단이나 종중, 문중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자,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법인 아닌 사단도 등기 당사자 능력이 인정이 된다. 자, 2번 시설물로서 학교는 학교 이름으로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자, 대왕초등학교 또는 설린상업고등학교, 대동고등학교, 그 다음에 제일고등학교, 그 다음에 명독고등학교 이런 학교 이름으로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대학교 이름으로 그 재산을 등기할 수 없습니다. 모든 학교를 그 간판을 보시면 학교 밑에 무슨 우성학교법인, 학교법인이라는 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명의로 등기를 하는 거지 학교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국공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학교도 서울대학교 이름으로 등기가 안 됩니다. 자, 국공립학교는 그 학교를 관리 감독하는 관리청 이름으로 교육부 또는 교육청 이름으로 등기가 가능하지. 자, 학교 이름으로는 절대 등기할 수 없다는 거. 학교는 언제든지 이름이 바꿔질 수 있죠. 하지만 그 학교 법인은 그 소유권의 주체로서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는 학교 법인명으로 등기를 한다는 거, 학교 이름으로는 등기할 수 없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학교 이름으로는 절대 등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학교 재산이라 해서 무슨 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름으로 등기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자, 국공립학교는 학교 관리감독청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고, 사립학교는 모든 사립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사립학교는 학교 법인이라고 있습니다. 학교 법인. 그 학교 법인 학교 이사장이라고 그러죠. 학교 법인 명의로 등기를 하는 거지 학교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다로 갑니다. 그러니까 학교 자체 이름으로는 등기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죠. 3번 행정조직인 읍면동은 하부 행정조직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하부 조직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시군구 이름으로는 자, 당사자 능력이 있지만 읍면동 이름으로는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그럽니다. 행정조직으로 읍면동으로는 등기의 당사자 능력이 없습니다. 발산동사무소 이름으로 소유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음사무소, 면사무소 이름으로 등기 나온 적은 없습니다. 물론 장 이름으로 나오겠죠. 무슨 구청장, 무슨 시장 이름으로 소유권 부동산 등기가 나오는 거지.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 구청장까지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인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당사자 능력이 있고 읍면동은 당사자 능력이 없다로 갑니다. 하지만 행정조직인 읍면동은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해야 되고 똑같은 발산동이지만 어떤 개인이 어떤 조직이 똑같은 행정 명칭을
그대로 따와서 등록이 된 조직은 당사자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사적 이름이 동일할 뿐이죠. 그래서 행정조직인 읍면동 이름으로는 당사자 능력이 없지만 이것을 개인의 결성체로서 개인의 조직체로서 동일한 이름일 때는 이건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의 조직체인지 행정조직인지 이것을 초점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조직으로서 읍면동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에요. 자, 행정조직인 읍면동 이름으로는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자, 4번도 중요한 문제죠. 자, 민법상 조합이라는 것은 어떤 동호회 개념입니다. 조합을 결성한다 하면 민법상 합의죠, 합의. 자, 합의는 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에 관련된 어떤 부동산 등기를 하려면 조합 이름으로는 등기가 안 되고 조합원 이름을 전부가 기록해야 됩니다. 조합원 이름으로 기록된 등기부 등본이 만들어지는 거지 어떤 자기들이 만든 이름으로 조합으로 등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상 조합하면 합의 개념의 부동산 등기는 이것을 채무자로 그 재산을 해서 담보를 해서 돈을 빌리더라도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있지만 어떤 이름으로 해야 되냐면 조합원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조합원 이름으로 된 등기부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하는 거지 조합 자체 어떤 무슨 회 무슨 동호회 친목계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민법상 조합으로는 등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항상 민법상 조합으로 부동산 등기를 하려면 조합원 명의로 조합원이라는 말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사람 이름이 전부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 조합원 소속된 조합원 이름이 전부 다 기록이 돼야 등기할 수 있는 거지 단순한 조합 자체 이름으로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등기가 안 됩니다. 조합 자체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든 전세권이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려면 조합원 이름으로 등기가 된다. 이 조합원은 지분이 있다 없다? 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민법상 조합을 합의라고 그러니까. 자, 민법상 조합은 조합 자체 이름으로는 등기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자, 조합을 뭘로 갖게 된다? 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가운데 조합원 이름으로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조합원 이름으로 조합재산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이름으로는 등기할 수 있으나 조합원 이름이 아니라 그냥 조합 자체로는 등기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자, 조합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갑니다. 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재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하면 안 돼요. 민법상 조합 이름으로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자, 5번. 애국인도 자연인이죠. 자, 미성년자 애국인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주민등록 등본이 부여가 되죠. 그러니까 애국인과 또는 아주 어린아이인 미성년자도 부동산 당사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인은 법령이나 조약에 제한이 없는 한 상호주의죠. 그 나라도 우리나라 국민의 등기를 받아주면 우리나라도 그 나라의 국민의 등기를 받아준다 이거죠. 서로 상호주의입니다. 법령이나 조약에 제한이 없는 한 자기 명의로 애국인 이름으로 등기 신청을 하고 등기 명인이 당연히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연인 하면은 미성년자도 자연인이 됩니다. 아주 어린 사람도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수 있죠. 자, 미성년자 애국인도 등기 명인이 될 수 있고 회사도 당연히 등기 명인이 되니까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도 그 사단, 그 재단 이름으로 문중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당연히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이름으로는 등기가 나올 수 없습니다. 학교 법인 이름으로 등기가 가야 됩니다. 국공립학교는 관리감독청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는 거지 학교 이름 자체로는 등기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부조직인 읍면동은 지방자치단체 조직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은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를 말합니다. 읍면동 이름으로 행정조직인 읍면동 이름으로는 당사자 능력이 없다로 합니다. 그리고 민법상 조합을 합유 개념이라 하는데 합유는 모든 지분권이 없는 조합원 이름이 전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 자체로는
조합 이름 그 자체로는 어떠한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없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합원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조합원 이름으로 지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지분이 들어있지 않는 합유 개념에 조합원 명의로 등기를 전부 하는 거지. 전부 조합원이 기재되는 그 한 장짜리 그 등기부가 있습니다. 그 조합원 이름이 전부 기재되는 등기에 조합재산, 합유재산의 근저당권, 전세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것이지 조합 자체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조합 자체로는 등기를 할 수 없고 읍면동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고 학교 이름 자체로는 등기할 수 없다. 태아 이름으로 등기하면 안 됩니다. 미성년자 엄마 뱃속에서는 태어나야 돼요. 엄마 뱃속에 있는 것까지는 등기가 나올 수가 없죠. 태아, 학교 자체 이름, 읍면동 이름, 그 다음에 민법상 조합으로는 등기할 수 없다로 갑니다. 하지만 법인 아닌 사단, 문중은 조합이 아니죠. 문중은 총유 개념입니다. 교회나 문중,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은 그 자체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당연히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죠. 또는 장손 이름으로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이름으로도 등기할 수 있고 그 사단 이름으로도 등기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학교는 반드시 학교 법인으로 등기하는 거지 학교 이름 자체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애국인이나 미성년자는 당연히 등기가 되는 거죠. 자, 정답은 15번에 등기의 당사자 능력에 관한 설명 틀린 거 15번의 정답 4번 민법상 조합 자체 이름으로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안 돼요. 정답은 4번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15번 정답은 4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